안녕하십니까. 저는 87학번 소영재입니다. 저는 87학번이고 89년도 부경대학교 6대 총학생회 회장을 지냈습니다. 제가 활동을 하게 된 계기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고등학교 다닐 때 어떤 통계를 봤는데 우리나라에서 어린이들이 백혈병으로 사망하는 어린이들 숫자가 아주 꽤 많더라고요. 이 아이들이 치료 방법이 없어서 사망하는 게 아니고 치료비가 없어서, 그때 고등학생일 때 이 생각을 해봤을 때 이 사회에 대해 가지고 뭔가 상당히 분노했다고 할까요? 어떻게 세상에 치료비가 없어서 애들이 죽어가는 거를 이 사회가 방치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강하게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고등학교 3학년 때 친한 친구 하나가 전태일평전을 읽어봐라고 줬습니다. 고3 나이 때 내가 본 전태일평전은 정말 놀라운 내용이었고, 그때 이 책을 읽으면서 나도 이 사람처럼 살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두 번째. 근데 고등학교 생활이 성실하지 않았겠죠.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놀고 지내다 보니까 이 전태일평전 내용을 읽고 한참을 살았고 재수하고 대학을 들어갔습니다. 제가 수산대에 들어간 목적은 수산대 기관학과를 간 게 아니고 수산대에 있는 나물아뜨리에라는 동아리를 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동아리를 먼저 가고 그 다음에 과를 정했죠. 그게 기관학과였어요. 미래를 갈 수 없었으니까 그림을 한번 그려보려고 나무라뜨리에 들어갔고 87년 4월에 나무라뜨리에서 신입생들이 단체로 화구를 사준다는 거죠. 화구 박스하고 유화물감하고 붓하고 이걸 사가지고 학교에 걸어 들어오다가 수대 잔디밭에서 아주머니들이 곡괭이를 들고 일하는 장면과 딱 마주친 거죠. 그래서 딱 보니까 나는 손에 화구 박스를 들고 있고 아주머니들은 손에 곡괭이를 들고 있었어요. 확 옛날 생각이 난 거죠. 전태일평전 생각이 딱 나더라고요. 이 화구 박스를 나무라뜨리에 선반에 올려놓고 나무라뜨리를 나와가지고 데모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한 해 빨리 이제 대학 간 친구들이 있으니까 경성대 다니는 친구를 통해가지고 활동할 수 있게 사람을 소개해간 거죠. 그래서 내 발로 찾아갔습니다. 결국 나무라뜨리에는 그 화구박스 올려놓고 그 뒤로는 한 번도 못 갔습니다. 일단 87년도에는 민주화 물결이 확 일어나고 있을 초기입니다. 그래서 87년 6월 항쟁을 거치면서 학생운동을 하는 것이 오히려 일반적인 생각이었죠. 그 시대 때는 학생회나 이거 참 할만했겠죠. 그래서 87년 항쟁이 있었고 88년도에 처음으로 4.16 이후로 처음으로 통일운동이 진행이 됐죠. 87년 전까지는 반미나 통일 단어를 쓰는 거는 곧 간첩으로 치고, 근데 87년 6월 항쟁이라는 게 놀라운 변화를 준 거죠. 몇 개월 만에 6월 항쟁이 끝날 무렵에 길에서 우리가 이제 자주민주 통일이라는 말을 자연스럽게 하게 됐고, 그 다음에 87년 6월 항쟁을 계기로 전대회를 만든 거죠. 전대회를 만들어지면서부터는 거리에서 이제 통일이나 반미 이 구호를 아주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때가 됐죠. 88년도에 어쨌든 처음으로 통일선봉대를 만들었습니다. 이 통일선봉대가 길거리에 반미 출전가를 계속 부르고 전국을 돌아다녔으니까 분위기가 좋았고, 지금 생각을 해보면 국가가 거의 내전 상태라고 보면 됩니다. 쇠파이프 든 학생들이 부산 목포에서부터 서울까지 경찰하고 싸우면서 올라가는 그 행사입니다. 그게 이제 88년의 주요한 이유였고, 수산대라는 학교로 보면 이게 87년부터 89년까지 몇 가지 이제 중요한 사안이 있었는데, 하나는 종합대학교
끝으로 성격하는 문제가 이게 수도로서는 한 10년간의 수건 사업이었고 매년 요청을 했지만 이게 안 되는. 그 다음에 학교 안에서는 87년부터 좀 민주적인 학생회가 만들어지긴 했지만 학내 민주화를 완전히 이제 학원 자주화죠. 그렇죠. 학원 자주화를 완전히 이루어야 되는 이 두 가지 문제에 학자투는 21대가 전대협에 있는 모든 대학 중에 이 학자투 이게 수준이 가장 높은 학교에서 모든 걸 학생에서 다 결정했죠. 수대는 그렇게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학교 식당, 제가 89년도에 한 해에 식당을 3번 바꿨습니다. 이 학교 식당이 너무 문제였거든요. 과장들이 다 참가하는 회의 구조가 확대강도 회의였는데 확대강도 과장들이 다 참가. 그래서 과장들한테 항상 물었어요. 전체 과 대표들한테. 식당이 어떻느냐? 이거 도저히 안 됩니다. 그럼 뭘 바꿔야 되느냐 하는 요구사항이 나오죠. 그러면 그 요구사항으로 식당에 가서 한 달 시간을 줄 테니까 고쳐봐라. 그럼 한 달 뒤에 과장들도 다 모아가지고 어떻느냐? 그럼 안 되겠습니다 하면 그날로 식당을 배약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공개 입찰로 새로운 업자를 선임했죠. 2달 지나고 난 뒤에 또 물어봤습니다. 어떻느냐? 만족스럽지 않는 게 뭐가 있다. 요가 오면 또 한 달 기회를 줬어요. 한 달 동안 바꿔가라. 왜 한 달 뒤에 개선이 안 되죠? 그래서 또 바꿨습니다. 뭡니까? 계약이나 법 절차 이거 다 무시하고 학생들이 바꾸라고 하니 바꿔야 된다고 강제로 바꿨어요. 그럼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또 공개 입찰로 식당. 근데 세 번째 들어온 식당이 많은 게 개선이 됐죠. 그리고 자판기. 자판기가 이게 비리의 온상이거든요. 이거 계약도 학생회가 하는 걸 바꿨어요. 자판기 수익금을 자기 수익의 매년 일정 %를 학생 전체들한테 이제 돌아가게 하는 방식이었죠. 그래서 첫 학기에는 총학생회 인쇄기, 둘째 학기에는 각 단대에 그때 당시에 이제 컴퓨터가 없을 때니까 전동 타자기, 그 다음에는 이제 과에 필요한 것 이런 식으로 학교 안에 있는 소비조합에 있는 모든 내용들이 학생회 가격 결정을 학생회들이 다 하는 거죠. 자주적 학생회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거든요. 운동권이 자주적 학생회인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과정을 거치면서 이게 그러니까 학생회를 자기 조직으로 생각을 하고 이 학생들과 과장들이 학교의 중요한 모든 사안들을 학교의 주인이 우리가 결정해야 된다는 의식을 다 가지고 있는 그게 자주적 학생이에요. 등록금 문제든지 모든 문제들이 그렇게 처리가 됐어요. 과장들 회의에서 결정하면 학교에서는 집행하는 거예요. 물론 집행하지 않으면 학교를 다 때려 부쉈습니다. 수대가 서울에 상중투쟁을 8번 했습니다. 중학교 설교 문제. 9월, 10월 이때쯤에 결국 국회 상임위에서 부결이 됐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한 개 공명시도 안에 한 개의 국립종합대학만 있을 수 있다는 법이 존재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부결이 된 거죠. 학교 당국이나 같이 종합대학 성격을 요구한 학교가 몇 군데 있었는데 다른 학교는 이제 부결되는 거 다 포기했고 학교 당국도 다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은 정작 그때부터 시작했죠. 그 발표가 있은 날부터 43일 동안 전문 수업 거부를 하고 외교 집회를 했죠. 그래서 43일 동안 매일 10시에 과총, 11시에 비상학생총회, 11시 반부터 경문에 나가가지고 어두워가 짱돌이 안 보일 때까지 격투를 했죠. 이걸 43일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는 6명이 구속도 되었었고, 우리 어떤 협상도 안 했죠. 어떤 협상도 안 하고, 될 때까지 우리는 싸운다고 계속 싸웠어요. 그러니까 상임위에서 부결됐던 이 안건이 국회 본회의에서
성입니다. 그래서 이제 종합대학 선택이 가능해졌죠. 저는 수대와 수대 학생들이 나는 너무 좋았습니다. 87년 3월달 어떤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는데 학교 앞에 지금 부경대학 횡단보도가 2개인데 이전에는 모든 방향에 횡단보도가 하나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시위가 잦다 보니까 얘네들이 철탄을 쏘아가지고 이 신호등을 박살을 낸 거죠. 그래가지고 우리가 개학하기 전부터 이 신호등을 남부서에 고쳐라고 계속 공문도 보내고 요구도 하고 했는데 얘네들이 이 차일피를 고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개학을 했었고 3월 초에 신입생 한 명이 이 횡단보도 근거다가 럼버트에 붙여가지고 사망사고가 난 거죠. 어떻게 생각하면 여학생 한 명이 학교 앞에서 교통사고로 사망을 했어요. 근데 수대 학생들은 이 문제를 그냥 그렇게 보시더라고요. 학생이 사망하니까 과에서 막 움직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그 수대 앞 도로를 일주일간 전면 점검을 했습니다. 그 여학생 빈소를 도로에 잡고 여학생 장례를 학생회 장으로 지내는 사과와 재발 방지를 요구를 했죠. 근데 사과도 받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횡단보도 2개를 만들었고 요철 같은 이게 다 정리가 되고 마지막 날 장례식을 했는데 우리 학교 학생이 4,300명 이 장례에 진짜로 4,000명은 남았다. 내가 이거 보면서 나는 진짜로 우리 학우들하고는 못할 게 없겠다고 생각했어요. 이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학자투도 하고 종합대학 선택하고 89년에는 뭐 경상도에서 통계를 낸 거 보면 1학기 때 우리가 1.4일에 한 번씩 집회를 했습니다. 저도 중간에 막 경찰에 연행되기로 했는데 남부서에서 그냥 풀어줬어요. 그때 들어보면 사회부장이 학교 앞에 감시하는 경찰 CP라고 그러죠. 상주하는 데를 알고 있었거든요. 거기를 섭격을 해가지고 얘네들을 포로로 잡아서 나랑 교환한다는 계획이었어요. 그때 사회부장이 강중이에요. 그래가지고 학생들이 모여가지고 집회를 시작하려고 할 때 그냥 난 풀어줬어요. 그래서 뻘쭘하게 학생들 다 모여있는데 들어갔죠. 5.3 이후에 아주 어려울 때가 있었는데 5.18 집회를 했는데 보통 5.18 집회를 수대에서 한 1,500명, 많을 때는 한 2,000명 이렇게 집회를 해야 되는데 5.18 집회를 했는데 5.3 직후였으니까 제 기억이 한 3,40명 그래도 어떻게 해야 되니까 이제 거리에 진출을 했죠. 그래서 이제 경성대 방향으로 올라갔는데 숫자가 얼마 안 되니까 경찰들이 이제 확 섭격을 뒤로 빠지는 과정에서 1학년짜리 여학생이라는 연예인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면 대책이 없는 거예요. 구해놓아야 되겠는데 이제 뭐 전투병력 남학생이 한 8명 없어서 나를 포함해서 할 수 없어서 여학생들이 14명이 있었는데 여학우들한테 부탁을 했죠. 들어가가지고 1학년 여학생 무조건 데리고 나와라. 총여학생의 반부 여학생 딱 2열로 해가지고 노래 부르면서 이제 경찰들한테 쳐들어갔죠. 그 경찰 사이로 들어가가지고 여학생을 이제 데려나오려고 실행위를 벌였는데 경찰이 전원 연행해 이렇게 해가지고 여학생 14명이 보내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태가 커졌죠. 그때 내가 이제 딱 정색을 하고 경찰한테 딱 이야기했어요. 왜 하지 마라. 이렇게 하고 학교에 들어갔어요. 밖에 있던 학생들한테 도서관에 가서 이 사실을 알려라고 했죠. 한 20-30분 안에 다시 거리에 나왔습니다. 한 2,000명은 됐을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거리에 싸움이 시작했어요. 과시화염병도 만들고 그때가 한 오후 한 2-3시 됐을 건데 저녁에 한 7-8시까지 계속 싸웠죠. 그러면 경찰에다가 마지막으로 통촉을 했습니다. 지금부터 10분 싸우고 7분 쉬고 5분 싸우고 3분 쉬고 그 뒤로는 밤샌다. 학교 딱 들어가가지고
책걸상 다 들고 나가 바리케이트 치고 아침까지 싸운다 이렇게 딱 선언하고 10분, 7분, 5분 딱 됐습니다. 원래 얘네들이 학생들을 여행에 가면 우리가 해산하면 풀어준다 이렇게 협상하거든요. 택도 하면서 가지만 무조건 학생들이 있을 때 데려오라고 그러죠. 그래서 10분, 7분, 5분 이렇게 되니까 얘네들이 쫓아왔다가 잠깐만 이러면서 지금 태워야겠다. 얘네들이 버스로 우리 대결 한가운데 들어가서 그때 당시에 수대 학생들이 진짜 학생들 간에 정이 있고 한마디로 의리가 있죠. 2학기 마칠 때 그 등록금 문제로 그때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그 부산은 1년에 대문짝만 일어났어요. 사무실 9개를 다 대부산. 그 이유는 학교에서 사기를 쳐서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학자가 많이 진행됐었기 때문에 등록금을 총학생회하고 합의하게 되어 있었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참 너무 웃기는데 그때 내가 기관학과 등록금 43만 원이었어요. 일단 총학생회에서 교무처장, 학생처장, 서무과장 만나가지고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재학생들은 등록금 인상 안 된다. 재학생들은 동결하자. 결정사항으로 통보했습니다. 정리했습니다. 나라는 신입생이죠. 자기네들이 이게 물가 상승만큼은 인상해야 된다. 우리는 안 된다 그랬죠. 재학생들은 동결한다. 그 다음에 신입생 등록금 문제는 총학생회와 계속 협의를 한다. 그리고 총학생회와 협의가 끝나기 전까지 고의서를 발송하지 않는다는 합의를 한 거죠. 이렇게 합의서를 쓰고 교무처장, 학생처장, 서문과장, 보좌관 셋이 찍은 거죠. 그랬으니까 총학생회는 사실 답답할 게 없죠. 제가 이제 임기를 시작하기도 전이죠. 이게 실제로 보면 88년 조기니까 6월 하순쯤 됐는데 어떤 신입생이 등록금 고지서를 가지고 온 거예요. 근데 내가 2, 3일 전에 보니까 서문과에서 야간 작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전화로 확인을 했거든. 서문과장한테 방금 작업을 하는데 거기서 보내는 거 아닙니까? 이거 절대 아닙니다 그러더라고. 근데 내가 이걸 손에 딱 들고 전화를 했죠. 그래서 또 혹시 등록금 거기서 발송하는 거 아니냐? 발송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말이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이 새끼 저 새끼가 시작된 거죠. 꼼짝하지 말고 기다려라 이렇게 전화 딱 끊고 학생회 간에 비상을 팍 그러면 고지서 보낸답니다 이러니까 각 단대에서 전부 다 재판부로 길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갑시다 해가 서문과 사람들은 갔고 나는 잠깐 기다려라 하고 일단 학생처에 갔습니다. 학교에서 들켰습니다 이렇게 한 거지. 그러니까 내가 학생처에 딱 갔는데 학생처장이 도망가고 있어. 그 다음에 교무처에 갔습니다. 교무처 딱 있는데 또 도망가고 있어. 서문과에 가서 도망가고 있어. 그러니까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내가 곧바로 책상에 딱 올라가가지고 의사한테 집어들고 휴대전화를 콱 던져 깨면서 우리 학교에는 학생처, 교무처, 서문과 다 필요 없으니까 다 부숴버려라 그러죠. 그러니까 학생들 와 하더니 사무실 9개를 재판부로 다 부숴버려요. 그래서 이 문제로 6명이 제적이 되고 한 20몇 명이 징계를 받습니다. 이게 계약하기 바로 전날 상황입니다. 제 입장에서는 징계 문제는 나중에 해결하면 된다. 그러니까 지금은 신입생 등록금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그래서 이 징계 철회를 요구하지 말아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학생들만 하면 그게 아니에요. 이거 어쩔 수 없더라. 말도 안 되더라고요. 그 학생들은 징계 철회를 요구. 그게 어떻게 됐느냐. 학생들이 왕창 모이고 난 뒤에 15분 만에 징계가 철회됐습니다. 본관 건물이 다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본관 건물을 굴렸죠. 3번 굴렸습니다. 3번 부르니까 학생처장이 뛰어갔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 징계 다 철회되고 이 도장 찍은 3사람이 징계를 받습니다. 학생처장, 교무처장.
학교의 주인이 자기라고 생각을 하고 학생들은 자기 조직이라고 여기는 학생들의 힘이 진짜 크더라고요. 그래서 89년에는 진짜 중학생이랑 한번 했죠. 내가 순진하고 어린 나이잖아. 대학 2학년짜리가 뭘 알았겠어요. 근데 이 목표를 나는 고지고 때문에 이해를 했죠. 학교 주인은 학생이라는 거. 경험이 많은 학생회장 같은 경우에는 1회장 이 정도 요구하는데 결국 학교하고는 이 정도 합의한다 뭐 이런 게 있었는데 나는 순진해가 그런 게 없었죠. 모든 방식이 이루어졌어요. 과장들 회의에서 결정하게 하고 나는 통보만 했어. 간부 수련회 학교 배를 빼앗아 타고 가서 그때 제가 사상을 꽂혀 있었거든요. 전체 간부들, 과장들까지, 과간부들까지 다 가는 규모, 규모가 컸죠. 그래가지고 우리가 버스 5.18 참배하고 목포에 가서 배를 타고 저쪽에 학교 배를 전대협의 어느 학교도 따라올 수 없었습니다. 모든 다 결정했습니다. 등록금부터 해가지고 식당, 이발소 3월이었나? 저는 이제 그런 걸 잘 모르는데 우리 인도 위원장 하는 분이 어느 날 와서 이제 나한테 말씀하시는데 학교 소비조합에 가보니까 이익이 4천만 원이 남아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죠. 소비조합에는 이익이 나면 안 됩니까? 이러니까 이게 소비조합이지 않느냐. 그래서 이익이 나면 그 이익금은 조합은 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래요? 소비조합에 내려갔죠. 이익이 4천만 원 있다면서요? 그럼 이거는 학생들 거겠네요. 그러고 떠올라가지고 인도위원장한테 4천만 원으로 우리 학생 숫자 n분의 1로 딱 나눠가지고 전체 학생들한테 해줄 수 있는 게 뭔지를 찾아가지고 해주라고 했죠. 그때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학생 수첩이 요만한 거였습니다. 근데 최초로 수도에서 다이어리를 만들었습니다. 학생들한테 전체 그 수첩을 다 나눠줬죠. 2학기 때 또 가보니까 수익이 뭐 2,000원인지 액수는 기억이 안 나는데 또 남아졌습니다. 또 전체 학생들한테 티를 하나씩 다 만들어놨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그 학교 안에서 뭐 이발소 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도 에러가 훨씬 적었어요. 이발소 같은 경우에는 학생회에서 오히려 요금을 조금 올리시라. 저는 졸업은 못했죠. 밖에서 활동을 이래저렇게 막 모색을 하다가 그 일이 좀 잘 안 됐어요. 같이 모색하던 사람들하고 헤어졌고 박충태하고 농장하던 한 5년 이렇게 지냈던 것 같아요. 98년인가 99년쯤이었을 건데 거기서 이제 농장하면서 지인 않고 살고 있을 때인데 누가 4페이지짜리 잡지의 기사 복사고 그걸 보니까 94년도에 전쟁 위기가 있었다. 전쟁 일어나기 2시간 전까지 갔다 하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걸 보고 보니까 기가 막히네. 이런 줄도 모르고 애 낳아서 키우고 있는데 전쟁이 났으면 다 죽었을 수도 있고 진짜 식민지 나라에 사는 사람이 보면 가축은 다를 바가 없구나 하는 생각을 했고 내가 그걸 본 다음날 부산으로 나왔는데 부산이 뭐 진짜 많이 달라져 있더라고요. 그래 어떻게 해가지고 우리가 학교 다닐 때처럼 가졌던 사상이든 신념이든 이걸 정확하게 유지하면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을 만났고 그때부터 이제 활동 시작을 했죠. 그때 나와서 단체를 통일을 하는 사람들. 이 통일을 하는 사람들은 85년부터 90년대 중반까지 대학 다니던 사람들인데 밖에서 활동할 수 있는 단체들이 그래 없었으니까 이리저리 다 흩어져서 일상생활 하던 사람들. 저는 농장을 하고 있었고 문제는 계란 장사하고 있었고 그 사람들을 쭉 만났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처음에 아르바이트로 막 연락해가지고 모으니까 150명 이렇게 모아지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통일을 하는 사람들
시작됐고 중개의 상승이 됐죠. 우리가 초반에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한 2년 지났는데 정당운동이 시작되면서 지역에서는 주요 후보를 해라는 요구가 있었고 오늘은 후보를 하게 되고 통일을 낸 사람들 누군가가 상금을 해야 되는데 이제 상금할 사람이 없으니까 내가 상금하겠다고 했죠. 근데 그때 이제 우리 집에 식구가 5이었어요. 6이었대. 나 한 명에 여성 5명이 살고 있었거든요. 우리 딸내미 둘이, 우리 딸내미 엄마, 우리 딸내미 엄마의 엄마, 엄마의 엄마의 엄마. 이렇게 우리 딸내미 식구가 많은 사람이 상금학교에 상금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상금을 또 시작했는데 첫 달에 이제 통일을 내는 사람들 원래가 있을 때 여러분들이 내가 상금을 한다니까 여러분들이 다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때 이제 통일사 회비가 10,000원이었는데 내가 상금을 한다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전부 다 자발적으로 회비를 30,000원, 50,000원 이렇게 올려가지고 내더라고. 그래서 이 사람들을 보니까 그리고 도모해볼 만한 사람이네 하는 생각이 들었겠죠. 그러냐 그 다음 달 원래회 할 때 이게 대중 단체가 잘 되려면 상문자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 해가지고 젊은 친구를 3명을 데려갔습니다. 김보선, 윤봉조, 김병규 3명을 딱 데려가지고 원래회에서 상금 이 3명이 이번 달부터 상금할 건데 이 상금자 한 명당 최소한 회원이 100명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음 달 월요일까지 회원을 300명을 넣어주세요. 물론 이제 그 문재열 선배가 역할을 많이 했죠. 그때 회장이었고 내가 사무처장이었는데 한 달 만에 회원을 300명으로 늘렸죠. 그러니까 이제 통일을 내는 사람들이 이제 450명에서 500명 규모의 단체가 되는 거죠. 통일을 내는 사람들 상선자들한테는 회원 사업을 하지 말라고 했어요. 회원들이 회비를 내고 하는 거는 요구하는 게 있지 않느냐. 단체가 뭘 해라고. 그걸 축적을 열심히 하면은 절대로 회원들은 자기 조직에 대해서 긍지를 가지게 되고 자기 조직에 긍지가 있는 회원들은 상선자를 전화 안 한다고 절대로 불만을 안 가진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보면 통일을 여는 사람들은 거의 거기에서 계속 활동을 하고 그렇게 운영을 했고 그러고 한 해 정도 있다가 단체를 이제 더 이제 발전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사실 운동하는 단체 사무실이라는 거가 막 험악했잖아요. 통일을 여는 사람들을 대중단체로 완전히 만들어야 되고 대중단체가 되자면 그것도 회원이 한 몇천 명, 만명 되는 뭐 이런 정도는 돼야 되는데 그러자면 사무실이 일반 회사 같은 사무실이고 수준이 그래 돼야 되지 않겠느냐. 다시 이제 원래를 열어가지고 회원을 500명을 열어달라고. 그래서 이거는 너만 했더라고요. 300명은 일주일 만에 했습니다. 이거는 한 달 만에. 여기서 500명을 다시 늘렸죠. 이게 사실 잘 될 일 같지 않잖아요. 이제 그때 문재열 선배가 진짜 훌륭하고 멋지다고 생각하는 거는 뭐냐면 이 양반은 결정 행거를 한치도 양보하지 않고 해내요. 물론 내가 옆에서 이걸 해낼 수 있게 막 만드는 역할이 있는데 이 양반은 그런 데 타입이 없어요. 통일을 내는 사람들이 회원을 이렇게 내릴 수 있는 게 뭐냐면 결정했던 거를 항상 그대로 집행을 해서 처음에 300명 내릴 때 전체 회원이 내린 회원은 100명이 안 될 겁니다. 문재열하고 제가 회원을 내린 게 두 사람이 거의 다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해야 되는 거는 300명 노동자는 결정을 했기 때문에 이거를 반드시 완수해 줘야 돼요. 이게 일주일 만에 했으니까 목요일까지 했을 때 한 뭐 20~30%밖에 진행이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금요일까지 이제 우리가 하고 토요일날 다 모여야겠죠. 사무실에. 파크를 잠그고 이거 3일 될 때까지 집에 안 간다 하고
모든 환자가 전화로 했죠. 300명을 따로 안수하고 헤어졌거든요. 원래회라는 게 전체가 참가하는 게 보통 20-30명 이렇게 참가하는 거예요. 이걸 한국어를 거치면 이 결정을 아주 무겁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500명 하자 하면 500명 하는 거라는 걸 정확하게 이해하는 거죠. 일의 주인이 된다는 표현이 있잖아요. 옛날에 국가과목 폐지선언 이거 했는데 전국이 100만 선언이었거든요. 100만 선언이면 부산에 10만을 해야 돼요. 부산에 10만을 하려면 통일을 넣는 사람들이 10,000명을 해야 되는 거죠. 이거 우리 10,000명 해야 되는데 한 달 동안 10,000명 할래? 하루 만에 10,000명 할래? 물어봤죠. 그러니까 하루에 하자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루에 10,000명을 받지? 그래서 방법을 어떻게 찾았냐면 그때 당시에 내가 여론조사 해놓은 걸 보니까 국가보안법 폐지에 찬성하는 사람이 47%다. 반대하는 사람이 43%다. 그럼 우리가 10,000명을 받으려면 20,000명 앞에 선언용지를 쫙 펴었다가 걷으면 10,000명 받아진다. 지하철을 타서 서명을 해달라 말하는 말도 안 합니다. 지하철에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한테 이 서명용지를 쫙 깔아가지고 그냥 회수하고 10시간 했나? 10,000명, 하루에 10,000명. 옛날에 이제 그 아펠이 부산에 있었잖아요. 이 아펠 반대 운동을 해야 되는데 부산 시민이 90%가 아펠을 찬성을 해요. 그러면 이 부정적인 뭔가 여론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만들지 하다가 오이정리의 방안을 반대하는 운동을 벌이기 시작한 거죠. 오이정리 아펠 반대 이 서명을 하루에 10만 명이 나옵니다. 한 달에 10,000명을 하게 해봤기 때문에 10,000명 하자고 해가지고는 회원들을 확 긴장시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10만 명 하자고 했죠. 우리가 이거를 하루에 11만 4천 명 받았어요. 일요일날 어린이 대공원, 어린이 성주옥 수원지에 오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지 이제 보건청이 물어봤죠. 일요일날 25,000명 정도가 방문한다. 그래서 그러면 어린이 대공원 앞에서 10,000명 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야구장, 지하철, 길거리에 이제 가판들 10만 명 서명 받는 데 참가하는 사람이 200명이 채 안 됐을 거예요. 어린이 대공원 앞에서 10,000명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한 사람이 서명하는데 30초만 걸린다고. 동시에 100명의 서명을 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어린이 대공원 앞에 긴 책상을 몇십 개를 까는 거죠. 동시에 100명이 서명을 할 수 있도록. 서명이라는 걸 알잖아요. 누가 하고 있으면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100명이 줄 서가지고 하니까 우리가 10만 명 서명을 받으려면 서명용지를 15만 장쯤을 인쇄를 하고 10만 명 될 때까지 받으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서명용지를 15만 명 분을 인쇄를 했죠. 아침 일찍부터 시작해가지고 저녁 한 7, 8시까지 해가지고 11만 4천 명 받아서 그 다음 기자회견하고 이건 오늘 기사도 다 나가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통일을 내는 사람들을 만들었을 때 그 지역의 사람들이 막 우스갯소리로 우리 보고 해동된 전대협이라고 했거든요. 전대협 상태에서 얼어 있다가 해동이 되다가 천지도 모르고 희한하게 활동하는 사람들 먼저 이런 활동을 하다가 6.15 공동선언이고 남북 교류 이런 게 되면서 우리가 통일쌀 만기 운동을 했었습니다. 통일쌀이라는 게 한 평 농사를 짓는 거죠. 그러면 20kg 생산되는 10kg는 국에 보내고 10kg는 집에 보내줘요. 요거 하는 회원이 한 500명. 나중에는 사업이 정리되면서 이제 통일을 상대 회원화 이렇게 됐으니까 이분들 포함하면 회원이 한 1,500명, 상근자가 한 6, 7명. 요 정도 됐을 때 문재인 선배는 정당운동을 하기 위해 가지고 당에 가서 연구위원장 하시게 됐고 저는 이제 전선운동을 하러 갔죠. 그래서 부산민중연대에서 있다가 한국진보연대 서울에서 생활했죠. 부산에 다시 내려가 있다가
통합진보당 정당이 해산 일을 하면서 답을 복구하는 일을 하고 다시 정당이 해산되고 한 달 만에 다시 이제 그때 공안탄압 대책이라는 이름으로 전국에서 다시 배운대로 한 달 만에 10,000명까지 갔죠. 새누리정당, 민중당 이렇게 거치면서 진보당 계속 이제 조직 사업을 쭉 했는데 제가 내려올 때까지 이제 당원이 6만에 국내 1,000개 사업하고 지금 주변에 젊은 활동가들이 자꾸 아파 그런 문제도 있고 사람들이 좀 심신이 건강해가면서 운동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좀 사람들이 쉬어가면서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좀 만들고 싶었고 크게는 용도가 단체나 특히 단위 노동조합도 보면 예전에 비해서 조합원들 간의 공동체 의식이나 끈끈한 정도가 떨어져 있거든요. 우리가 만든 2박 3일짜리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참가하러 오게 강의, 체육, 문화 요 세 가지로 2박 3일 동안 부대끼면서 공동체 의식을 많이 높여서 가는 요 프로그램을 만들어요. 그 강의 교육은 우리가 뭐 강사나 뭐 이런 풍부하게 있습니다. 걱정 안 해도 되고 체육은 안에 다니는 것도 있고 요 안에서는 서바이벌 게임을 시켜볼 생각입니다. 문화는 합창을 시킬 생각입니다. 2박 3일 거창에 조경주 선배를 만나가지고 요 프로그램을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경주 선배하고 그다음 희망세였던 순난 씨하고가 이 합창 교육을 해주기로 했거든요. 교육, 체육, 문화 처음 입소할 때와 나갈 때가 딱 달라집니다. 이렇고 그다음에 단체들이나 그다음 뭐 개인이든 쉬러 오시는 텐션도 있고 그러니까 쉬어가는 거는 얼마든지 와서 쉬시면 되고 요령이 필요한 분들은 그냥 와 계시면 되겠어요. 한 달이고 같이 지내면서 활동을 하다가 좀 심신이 건강하게 활동할 수 있는데 기여하고 싶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인허가 된 명칭은 지리산 관광농원 휴천입니다. 좀 세부 장면은 새로 할 생각, 이 큰 틀의 이름이고, 그래서 뭐 무슨 펜션, 나무 기록이 있으니까 무슨 수, 서바이벌이 있으니까 무슨 서바이벌 캠프, 이렇게 명칭을 만들고, 여기 되면 어쨌든 우리도 리프레시나 홍보 영상이나 뭐 이런 거는 다 제작을 구경대 민동 회원들이 뭐 다른 것도 다 그렇겠지만 다들 나는 너무 선하고 좋은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민동 회원들이 뭐 세상은 나 몰라라 하고 나는 어떻게 잘 살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남아있는 생 동안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그 생각들을 끝까지 유지하면서 작게라도 우리 사회와 미래에 기여하면서 지냈으면 좋겠고 무엇보다 다들 좀 건강하게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